자,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박시영 대표와 김용민이가 함께하는 바로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입니다. 2020년 총선 앞두고 이번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전망까지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시영 대표하고 함께 하시면요, 지금 이 정치 현상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다 풀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뭐 보시라는 얘기 아니, 오세요. 오시라고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생방송으로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방송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에 알릴레오 최초 공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동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알릴레오한테 이제 폐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알릴레오 시간에는 생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오세요. 오시면 또 마친 다음에 마이크 카메라 꺼진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기탄 없이 또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자, 그러니까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 오세요. 알릴레오야 뭐 늘 다시 봐도 되니까 라이브로 와서 보세요. 라이브로. 네. 그리고 이게 또 라이브로 안 하고 녹화로 하면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방송으로는 내보낼 수 없는 말을 여기서 다 깝니다. 그 편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정보를 여기서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공개 방송 박시영의 눈 오세요. 벙커원 교회입니다. 벙커원 교회. 자, 벙커원 교회가 어딨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 그럼 또 알려드려야지. 또 우리 벙커원 교회를. 응? 자, 여러분, 카카오맵이 있습니다. 카카오맵, 카카오맵. 여기서 벙커원 교회라고 하셔도 되고, 벙커원 교회 보시면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벙커원 교회. 그리고 다음 맵, 카카오맵에서 보셔야 돼. 벙커원 교회. 벙커원 교회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홍대역 1번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좀 걸어야 됩니다. 추워요. 벙커원 교회,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네, 이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부산인데 가고 싶네요.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레드웨어님, 제 얼굴 보러 오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자신 있으면 또 그런 말씀을 다 하시나. 그래요. 레드웨어님 얼굴 보러 오세요. 네, 피부 깡패입니다. 피부 깡패예요. 벙커원 교회 지교회는 없나요? 지교회 있죠. 강북에 있습니다. 강북의 벙커원 교회에서도 라이브 한번 해볼까? 자,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레드웨어님 얼굴도 한번 보시러 무대에 세워야겠다. 네네, 같이 진행하시는 걸로. 주차장이요. 적당히 세우세요. 어디다. 밤인데 뭐 끌고 가겠나. 자, 빨간 머리에 피부 깡패라 무섭다라고 하셨네요. 네. 자, 광고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보험물 마이 보험 체크입니다. 마이 보험 체크.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보험 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는 종신보험 포함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월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가입해 주세요. 마이보험 체크. 전화 좀 한번 하세요. 그리고 보험 계약도 하세요. 보험 가입 안 합니까? 보험 가입 안 해요?
위기 때 뭐 전혀 대비 안 해도 여력이 있습니까? 이재용인가요? 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깡패 아닙니다. 나도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살고 그럽니다. 네. 시청자분들, 나도 마누라 새끼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내 구매 요청을 짓밟으면은 뭐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을 깡패처럼 강매라도 하랴? 빨리 문의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곽철용이 누구냐고 하시네. 이거 참, 예. 뭐 괜한 말을 했네요. 그러면 아유 계속 봐요. 계속. 예, 곽철용 그 BBQ 치킨인가요? 그것도 보고 무슨 저기 레이저 뭐 왜 있잖아요. 그 저 화장품 광고 그것도 보고 그리고 저 맥도날드 햄버거죠. 아 버거킹인가? 버거킹 햄버거. 곽철용 나오는 광고는 계속 보고 또 봅니다. 예, 그래요. 예, 정말 곽철용에 꽂혔어요. 예, 다른 무엇보다도 그 화란이가 화란이가 좋아가지고 화란아,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딴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은 뭐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요 부분 말이죠. 요 부분. 뭐 저기 곽철용이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이 중년이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이 모습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그런 연민의 정이 막 느껴집니다. 연민의 정을 넘어서 공감대가 막 형성이 돼요. 화란이가 순정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놓고 또 곤이 품에 갑니다. 이건 정말 뒷목 잡을 일이에요. 타짜원은 역사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미모지저님이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타짜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네. 곽철용 그 장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타짜에 화란이네 그 가게 있잖아요. 요 근처라고 합디다. 촬영을 요 근처에서 했대요. 예. 화란아, 나 깡패 아니다. 나도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살고 그런다. 응? 화란아,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은 뭐 그때 깡패가 되는 거야. 예. 그래요. 우리 에덱 미디어님, 용민아, 나도 미얀마의 미디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빨리 다음 넘어갑시다. 예. 마이보험 체크 많이 감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깡패 아니잖아요. 네? 마이보험 체크로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세요. 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묻고 더블로 가세요. 네. 자, 이제 미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은 깡패 맞아요. 진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국한테. 문 대통령, 나에게도 나라가 있다. 나에게도 군대가 있다.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내 방위비 인상 요청을 짓밟으면 막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깡패입니다. 상깡패. 그래요. 한국이 이딴 식으로 내 인상 요청을 짓밟으면은 뭐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예, 그래요. 자, 어떤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네, 한국이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이 협상 대표인가 봐요. 드하트.
네. 한국 쪽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협상을 일찍 끝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이제 인상 요구를 했는데 한국 쪽에서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했더니 그냥 바로 파토를 내버린 거죠. 한국 쪽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협상을 끝냈다. 뭐 배려하려고 했다. 웃기고 자빠졌네. 나 정말 참 이 인간들 골 때리는 인간들입니다. 예. 애초에 이번 협상의 목표가 한국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양보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렇게 기사가 전개됩니다. 협상 중단의 책임도 협상 재개의 책임도 한국에게 있다는 식인데,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국이 처음부터 작심하고 펼친 전술이라면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협상을 깨고 나간 것이다. 예, 뭐 그건 삼척동자도 할 겁니다. 사실 미국이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 약 6조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1조 400억,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해 미군한테 주는 돈이 1조 400억인데 이것도 많아요. 남겨요. 그런데 이보다 6배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돼 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주한미군 인건비. 와, 그러니까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우리가 줘야 한다면 주한미군이 용병이 되는 겁니다. 용병. 예.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역외 훈련 비용. 역외가 뭡니까? 한반도 밖에서의 훈련 비용까지 대라는 거예요. 주한미군, 미군이 훈련하는 거. 다 너희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야, 니네 나라 군대 돌리는 건 니네 나라 돈으로 해야지 왜 다른 나라한테 요구하니? 야, 그리고 지금 우리 땅에 주둔하고 있으면 임대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싸게 해줄 테니까 임대료 내라. 얼마? 야, 이 정도만 받을게. 4달러. 4달러만 받을게. 미국은 이런 것들이 과거 협정에서 계산하지 않은 미국의 기여라고 주장했지만 금액을 정해놓고 근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미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본보기 삼아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시킴으로써 다른 동맹국들의 저항을 미리 차단하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도 일본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맹된 나라들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려 할 겁니다. 야, 한국이 수용했는데 니네는 용가리 통뼈냐? 이 날강도 같은 놈들 이렇게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올리고 나토도 올리고 일본도 올리면 미국은 군대가 일종의 그 수익 사업이 되는 거예요. 수익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야, 이런 날강도들이 어디 있어요? 조성열 연구위원 한 말 보시죠. 과거에는 미국이 조금만 압박해도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는데 이제 한국 정부가 원칙을 유지하며 버티자 눈에 빤히 보이는 무리수까지 쓰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박근혜였다면, 이명박이었다면, 부시의 카트를 운전하는 그런 이명박이었다면, 더 나아가서 홍준표나 황교안이었다면, 야, 정말 답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시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뭐 조폭이 된 거야, 미국이. 그걸 인식해야죠. 자, 주목할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의 안보 무임 승차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을 첫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 맞죠? 앞서 조성열 연구위원 발언도 그렇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을 첫 본보기로 삼으려고 한다. 어제 열린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는 1시간여 만에 회의를 결렬시킨 뒤 곧바로 한국은 공평하고 공정한 분담이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려고 작정하러 온 것이다.
방위비 협상은 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파행은 본 적이 없다. 돈 문제로 66년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조선. 야, 이거는 일본한테도 하는 짓거리고 나토한테도 하는 짓거리야. 문재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려고 한다면 이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자, 보겠습니다. 갑자기 5배의 돈을 내라는 상식밖의 요구에 미국 대사까지 가담한 것 아닌가. 대사는 본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하지만 동시에 주재국 입장도 고려하면서 불협화음을 줄여나가는 가교 역할이 요구된다. 그런데 한국민이 느끼는 당혹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해리스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가 이런 압박에 앞장서고 있다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북핵을 인정해주는 김정은 쇼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로 트럼프에게 빌미를 주고 있다. 지랄하고 있네. 야, 지금 방위비 올려달라는 게 지소미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소미아 때문에 지금 방위비 올리자고 한 거야? 아이고 참 코미디 같은 놈들입니다. 마지막에 드디어 한 문장에서 또 반드시 문재인을 찌르고 나가네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마음 먹읍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무리한 요구를 하면은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나라의 자존심이란 게 있죠. 국민된 자존심이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여기서 미국한테 굴복하면은 그 후대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젖같이 볼 거 아닙니까? 잣따위 인간들, 조상이랍시고, 존심도 없이 다 받아줘 저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후대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김어준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예컨대 이제 이런 상담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아무개하고 혼인 관계인데 아무개가 좋아졌다. 다른 아무개가 좋아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정을 깨고 그 사람하고 합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에게 뭔가 답을 해달라.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여기에 김어준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인이 안 된다. 가정을 지켜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라.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건 꼭 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해서 받게 될 비난과 또한 여러 어려운 처지, 상황 다 감내해야 한다. 나는 네가 옳다, 틀리다 이런 얘기 안 한다. 네 행복을 위해서 네가 판단하라. 다만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려고 한다면은 또 주체성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존심을 세우고 싶다. 그럼 그에 합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주한미군 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끔찍하다 하면은 올려줘야죠. 5배 올려줘야죠. 6배 올려줘야죠. 어느 길이든 이제 우리는 선택에 직면하게 됐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만 욕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이 가지고 온 청구서 도로 집어넣고 갈 리는 없어요. 자기 존심이 있는 거지. 존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근데 그 비용 지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해바라기님 보내고 핵무장이 답인 듯. 나 참. 미군이 우리한테 한 방을 먹었습니다. 야, 못 줘. 그 돈 못 줘. 갈 테면 가. 해서 만약에 간다고 치자고요. 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진짜 주한미군 철수할 생각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우린 북한이 되는 거죠. 북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무리하고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은
조선일보가 하고 있어요. 방위비 인상하지 말고 주한미군 보내고 우리 핵무장하자. 자체 핵무장하자. 참.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미국 보고 북한 보고 아직 핵을 갖지 않는 일본 보고 핵 같은 거 갖지 말자. 다 없애자. 이래야 될 판인데. 우리도 핵무장하자. 핵 억지력을 갖추자는 뭐 그런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북한한테 비핵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동안 해왔던 비핵화 요구는 터무니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자, 비용 지불이 불가피하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단단히 이 악물고 이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 비용 지불이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용 지불이 불가피하다. 과거에는 우리가 뭐 약소국이고 또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나라 맞습니다. 미국은. 예. 그러나 이 국면에서도 계속 우리가 미국한테 굴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불이 불가피하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 6조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을 실망시켜서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뭐 불이익을 주더라도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게 뭐냐면 트럼프에게 권위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동맹국이라고 불리는 나라한테 압박을 가한다? 트럼프만 고립돼요. 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미국한테 할 말하는 나라가 돼서 더 이상 우리가 미국에게 시달리지 않는 할 말은 하는 프랑스 같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네. 자, 그래서 박병수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박병수 위원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예, 자, 칼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가 생각난 건 얼마 전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은 주한 주일 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이들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라고 말한 것 때문이다. 미국 고위 인사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압박을 하는 발언으로 읽혔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진짜 철수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철수할 수는 없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귀국해봐요. 자기들이 월급 줘야 되고요. 자기들이 또 그 사람들한테 역할을 맡겨야 되는데 뭐 그냥 인건비만 들어갑니까? 무기 사야지. 뭐 또 이런저런 또 비용 들어가지. 땅도 필요하지. 다 돈이에요. 동맹국으로부터 이제 돈을 제대로 받겠다 이 욕심을 갖기 이전에 지금 자기네 군을 이렇게 분담해주고 영터주고 또 나름대로 우대해주고 그리고 돈도 주잖아요. 돈이 모자라면 또 몰라. 남기잖아. 남겨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자 발생하는 거 또 남몰래 인마이 포켓하고 말이죠. 그래 놓고 지금 더 달래. 아예 인건비까지 다 달래. 예. 이렇게 합시다. 그 사람들 다 귀화시켜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자고요. 예. 무기도 다 우리한테 줘. 그럴 수는 없죠.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가 분명히 상정해야 됩니다. 비용 지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자기들한테 안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은 그냥 우리 생각이고 미국이 진짜 철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국내 안보 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이는 독자적 핵무장론이 먹혀들 좋은 환경이 된다. 지금이야 우리가 만화 같은 얘기라고 하지만 정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은 조선일보 등 자유한국당이 핵개발 이걸 갖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어요. 물론 양식 있고 또 교양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동의하겠습니까만. 네. 또 그와 맞물려서 남북 간의 교류와 또한 화해 협력 무드가 강화되면은 또 핵무장론 같은 게 많이 힘을 잃겠죠. 네. 남북 간 핵균형을 위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 대안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고 군사적 대립이 심화되면은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만약 사태가 이렇게 전개된다면 미국은 한국 이거 잘못 편집했네. 예. 죄송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그냥 두고 볼까? 아마 유엔 제재 등 강력한 조처를 동원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을 자극해서 동북아 핵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더라도 결말은 파국에 가깝다. 미국도 이런 상황을 결코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상대를 어르고 달래는 건 의례 있는 일이다. 그러나 다시는 얼굴 못 볼 일 없는, 그러나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는 뜨내기 야바위꾼의 사기 행각이 아니라면 아무리 협상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몇 푼 더 받아내려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내비치는 것은 오랜 동맹국이 차마 입에 담을 일은 아닌 것 같다. 동맹은 무슨, 뭐 미국이 언제 우리를 동맹으로 생각했어요? 속국으로 여겼지. 예? 자, 그냥 각설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다면은 그런 파국은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또 미군을 보내면요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집니다. 그럴 때는 또 우리가 강군으로 만들기 위한 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미국의 우산 밖으로 나오는 셈이 되는 건데 우리가 확실히 강군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진짜 핵무장하자는 이런 목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과 친해지는 것,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했을 때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라는 현실론, 이런 것들로 맞설 수 있긴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침략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어떤 강군의 어떤 위상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 싶네요. 예. 자, 주한미군 철수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권 국가로서의 존심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모으자, 힘을 모으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